x, y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겨라. 그러면 이렇게 뭐 표시를 한다 그랬고 점은 그대로 해도 된다는데 그대로 x축의 방향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둬서 y축 방향의 평행이동도 그대로 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도형을 크게 3개 직선하고 원하고 포물선하고 이렇게 옮기는데 직선은 없다고 뭐 특징적인 점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도형으로 그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옮겨버리고 원이나 포물선은 점으로 평행이동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접근하는 게 더 쉽다고 그랬대. 이렇게 해서 하고 식이 복잡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그대로 해도 된다 그랬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대칭이동을 할 건데 대칭이동은 좋은 점이 뭐냐면 점의 대칭이동이든 도형의 대칭이동이든 공식이 똑같아. 그래서 좋아. 우리 유형 5번 441번 할 건데 앞으로 보서 우리 62쪽에 점의 대칭이동은 도형을 주어진 점 또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을 옮기는 거. 우리 데칼코마니라고 했다고 선을 기준으로 딱 접었다 펴거나 점을 기준으로 딱 접었다 펴거나 하면 어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는 거고 점은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를 바꾸는 거고 거기 그림으로 딱 생각하면 되지. 뭐 2,3이야. x축 대칭하면 2,3이 되는가. 그래서 y좌표가 변하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x축 대칭은 y의 부호를 바꾸고 y축 대칭은 x의 부호를 바꾸고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꾸고 y는 x 대칭은 둘이 자리를 바꾼다 생각하면 돼. 이게 도형의 개념 오른쪽 오면 60선조 도형의 개념도 이제 그 전에 나타내는 식,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식을 구하는데 자취방식 형태로 해도 결국 결과가 똑같다고. 그래서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를 반대하면 되고 식 자체에서도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x의 부호, 원점 대칭은 둘 다 반대,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은 둘이 자리를 바꾸면 된다. 이게 공식이 똑같아. 똑같아서 너무 좋아. 너무 편해. 441번 a, b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그럼 이 a, b를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를 반대한 거네. 다음 다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네.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자리를 바꾸라고 이렇게 마비, a 이게 얼마래? 마 3,4래. 그러면 a는 얼마? 4하고 b는 얼마다? 3이네? 너무 쉽네. 뒤로 넘겨서 어디 3 대국과 4, 4, 5 4, 4, 5 한번 해보시죠. A, B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으니까 X의 부호를 바꿀 거고 여기 2사분면이 있으면 2사분면은 X좌표가 뭐?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 B는 무슨 수? 양수다 이거지. 2사분면이니까 여기는 음수, 양수니까 그럼 뭐야 이게? A도 양수고 B도 양수다 이 말이네. 마 A, 마 B, A, B를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면 뭐하라 그랬어? 둘 다 부호반대. A 플러스 B, 마 A, B. 둘이 더하면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그러면 음수.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 사사분면. 왜 사분면인지 모르겠지. 다음 도형의 대칭이동 446번
똑같다고. 대칭 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아. 그러니까 마 3,9가 마 9가 됐다. 뭐의 부호가 바뀌었다? Y의 부호가 바뀌었다.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말은 뭐? X축 대칭을 한 거라고. 그러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자, 요놈이 옮겨지는 직선의 방정식. X축 대칭이니까 Y의 부호 반대. 그럼 3X 여기 부호 반대라고. 개수의 부호를 이렇게 반대했는데 여기다 마 Y 플러스 2 곱하면 마이 Y가 될 거고 Y는 0. 이거는 몇 번이냐? 2번이네. 또 옆에 3문 해볼까? 450? x 빼기 2y 플러스 a는 0. 이거를 원점에 대해 대칭, 원점 대칭은 둘 다 보건데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a는 0이고 마이너스 곱해놓게 이쁘게 쓰는 거야. 이게 원점 대칭인데 x가 마이너스라서 그냥 마이너스 곱해서 이쁘게 쓰는 거라고. 이 직선이 원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원하고 이 직선하고 이렇게 안 만난다. 왜 그래? 점직거리가 반질보다 더 뭐 크니까 안 만나네. 그럼 점직거리 어디서? 이 원의 중심 1,4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루트에 x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y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분의 a 1 플러스 8 빼기 a 이거네. 이게 반지름 얼마? 반지름 얼마냐고? 루트 20 450번. 그럼 1도 루트 20번 어째야 된다? 안 만나려면 얘가 더 멀어야 된다. 그럼 양변에 루트 5로 곱해. 루트 5 곱해. 그럼 얘가 2루트니까 10이냐? 그러면 절대값 9 빼기 a가 10보다 크고 얘를 풀면 9 빼기 a는 10보다는 크고 9 빼기 a는 마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리지. 부동호 방향이 10쪽이니까 원래보다는 크고 보호 반대보다는 작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a는 마 1보다 작다. a는 19보다 크다냐? 그래가지고 뭐 해라? 자연수의 최소값을 보자. 그러면 20이겠네. 원 451번 중심이 3,-2였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던 원을 x축대에 대하여 대칭되겠더니 그러면 식 자체에서 원을 대칭해도 되고 아니면 원의 원도 중심을 이렇게 옮기면 또 편하겠네. 원래 중심이 얼마였다? 3,-2였는데 얘를 뭐 했다?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y의 부호반대. 3,2네. 그럼 중심이 3,2일 거니까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r제곱. r이 얼마였어? r이었어요. r제곱. 네? 그리고 얘가 4,5를 지나갔다. 4,5를 지난다. 대입 4 넣으면 1 5 넣으면 얼마? 3, 9 r제곱이 10이니까 r은 얼마다? 루트 10이다.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가 않네. 또 옆에 3문제 봐라. 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축과 서로 다른 순에서 만난다. 이때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보시오.
아, 해봤어?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할 거야. 그러면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y는 x는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꾸면 된다 그랬다고? 응. 그러니까 얘를 굳이 원이 일반형으로 하는데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가 없네. 일단 그냥 그 식 자체에서 y는 x 대칭이니까 y하고 x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표준으로 또 바꿀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요? 반지름하고 중심이 아니라 이 원이 x축과 서로 다른 투점이 맞는데 이런 원이 x축하고 투점이 맞는데 그럼 x축하고 만나는 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사랑이 어떻게 구해요? x축과 만나는 점 그렇지.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이고 y에다 0을 넣으면 된다고? 여기다 그냥 0 넣으라고 y에다 0 y에다 0 하면 이거하고 사라지네.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10x9는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돼버렸어. 그래서 x는 2라고 x는 9에서 만나니까 9에서 1을 빼면 얼마다? 8이다. 즉 9에서 1을 빼서 8이 나왔다. 이 8이 뭐냐면 저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차를 의미하는 두근의 차. 자,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어. 그러면 근을 구해가지고 차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야. 우리 하나 기억하고 우리 2차 방정식이 있어. 두근을 알파, 베타라 그래. 어디 두근의 합이 얼마냐 뭐냐?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두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 두근의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그냥 알파에서 베타 하나에서 하나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이게 두근의 차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 알아 혹시?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잘 써먹으니까 딱 외워놓고 추가해서 이렇게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해도 되는데 이게 역수잖아. 역수일 때는 a, b, c라고 생각하면 돼. 거꾸로 a, b, c가 아니라 a, b, c라고 생각해서 분의 합 요놈분의 요놈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c분의 b 이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분의 1은 c분의 b a, b 중에 c분의 a네. 얘 역수잖아. 알파 베타분의 1은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간단히 되고 455는 뭐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와서 다음 456번.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 자,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포물선.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를 하는데 y는 x의 제곱 플러스 4ax 반대해도 제곱하면 x 제곱이네. 플러스 4. 자, 얘의 꼭지점. 그럼 꼭지점 어떻게 구하냐? 여기 우리가 그냥 꼭지점 어떻게 구해야 돼? 응? 이거 너네 이거 꼭지점 어떻게 구했어? 완전정식으로 바꿨어?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 y는 x의 제곱 1차 한가지만 쓰고 1차 앞에 있는 숫자 4의 절반 2a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홀라미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x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 해서 0으로 할까? 마이너스 2, 마 4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구하는 거는
중딩의 방법이야. 중딩의 방법. 자기가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해도 돼 사실. 근데 나중에는 꼭지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지점보다는 축. 그래서 얘는 어떻게 빨리 구하냐면 고등학생은 나는 이 방법을 추천해. 포물선 아래로 몰록이니까 포물선 아래로 몰록이 그는 항상 축하고 꼭지점하고 만나는 여기 포물선하고 만나는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고 꼭지점의 x좌표는 항상 축하고 똑같잖아. 축은 두 분의 합을 2로 나누는 게 축이야. 그러니까 이거 컴마 얘를 넣은 거 이렇게 구하라고. 즉 뭔 말이야? 여기서 두 분의 합을 2로 나누니까 뭐냐? 마이너스 2잖아. 이놈도 이놈의 부호반대 마4의 2로 나눠 마이너스 2이고 그 마이너스 2를 넣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4 그래서 하면 마4 a 제곱 플러스 4냐? 이렇게 또 나오네. 숫자는 더 빨리 나오겠지? 문자라서 조금 더 있는 거고. 그러니까 꼭지점을 뭐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구하는 걸 좀 추천한다고. 아무튼 이 꼭지점이 y는 x 플러스 2 위에 있으니까 마4 a 제곱 플러스 4는 마 2a 플러스 2다 이 말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4a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0 2a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0이고 1, 2, 1, 1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3 이제 유형 9번. 유형 9번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짬뽕 동시에 해온 형태. 똑같겠지? 우리 459번. 삼성은 점이네. 3,a를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그러면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a, 3이 됐을 거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평행이동하면 그대로 더하면 되니까 x 빼기 a 빼기 6 이거네. 그럼 이게 4,b라네. A는 6이고 B도 6이네. 빼라 했으니까 0이네. 4, 6, 4 했는데 4, 6, 4 하는데 4, 6, 3 여기 도형 이동은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너네 상문제도 너네가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라 그러자. 좀 생각하는 시간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너네가 실제로 좀 풀어보면서 좀 길게 또 깊게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체가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수업 시간에 빨리 생각해보는 걸로만 한번 해봐도 좀 좋을 것 같고.
이동한 다음에 또 평행 이동을 할 거니까 당연히 이 식 자체로 하면 좀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뭘로? 중심과 반지름. 즉 일단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 x제곱 빼기 10x 25를 더하고 빼고 y제곱 플러스 2y 2를 더하고 빼고 플러스 8 여기까지 완전히 곳이 여기까지 완전히 곳이 x 빼기 5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8이냐? 이거네? 그러면 5,1이었던 원의 중심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으니까 y의 꼴을 반대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x축으로 5만큼 3만큼 5만큼 3만큼 그럼 10,4가 되겠네. 중심이 10,4니까 x 빼기 10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은 반대로 되고 똑같으니까 8 요게 됐네. 근데 사실 진짜 식이 필요 없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평행이동한 원하고 원래 있던 원하고 그러니까 원하고 원이 있는데 똑같아. 중심이 있을 거고 위의 정중에서 최소값이니까 뭐하라고 했어? 두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하고 반지름 빼면 여기 최소값이 되겠대. 요 원래 원의 중심은 5,1이었고 얘는 10, 얼마? 4. 그러면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냐? 거리는 루트에 10 빼기 5 25 5루트 2 5루트 2에서 최소값 구하라고? 최대값 구하라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버렸네 이렇게 왜냐면 얘가 2루트 2, 2루트 2, 4루트 2 반겼었구나 좀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2루트 2, 여기가 2루트 2, 5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구만. 최소값은 루트 2고 최대값은 더하면 되니까 5루트 2에다가 반지름 2루트 2, 2루트 2 더하니까 얼마야? 5루트 2 이게 최대값이겠네.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이제 같이 돼 있는 거고 한 가지 우리가 평행 이동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칭 이동에서 지금 보면 원하고 포물선은 식 자체가 살짝 그러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뭐 하고 있어 지금? 점을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평행 이동은 우리가 큰 지장이 없어 사실은. 그 다음에 식이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우리가 판단을 하라는지 식으로 할 건지 적으로 할 건지. 근데 원도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상관없는데 왜냐면 원을 이렇게 뒤집어 대칭해봐다 원이잖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포물선은 얘를 y축 대칭하면 꼭지점으로 해결이 돼. 근데 얘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뒤집어져. 그러니까 최고창의 부호가 바뀌네. 얘를 뭐 해도 원점 대칭에도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네.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 똑같이 그대로 A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돼. 이게 혹시 뒤집어졌는지. 폭은 대칭이니까 어차피 똑같아. 폭은 똑같은데 그 폭이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포물선을 대칭 이동해서 점으로 생각할 때는 뒤집어지는지 안 뒤집어지는지를 꼭 항상 판단을 하고 평행 이동도 상관없고 아래로 볼록이 그대로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서 저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다음 이제 도형을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할 건데 얘는 원래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취지로는 대칭 이동을 그러니까 식으로 나온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식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박스 안에 봐봐.
유형 10번의 박스 안에. 그러니까 어떤 토형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잖아. x하고 y하고 관계식은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지. 그래서 그래프로 주어진 토형을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한 토형은 다음을 이용해서 찾는다. fx, y는 0이 x제곱하면 a만큼 y제곱 b만큼 평이동하면 그렇게 x 빼기 a, y 빼기 b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은 y의 부호반대, x축 대칭은 y 부호반대, y축 대칭은 x 부호반대, 원점 대칭은 둘 다 반대,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은 자리가 반대, 자리가 바뀐다 해서 이 x, y였던 게 요렇게 됐대. 이렇게 됐냐? 자, 이거는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원이었다고 해보자. 얘를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y를 x 대칭하면 이거잖아. 근데 얘를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면 다르잖아. 맞냐? 그래서 얘는 사실은 평행 이동을 먼저 생각하냐 대칭 이동을 먼저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원래의 해법으로는 대칭 이동을 먼저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 사실은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하자. 식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건 뭔 말이야? 먼저 y의 부호를 바꿨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한 거냐? x축 대칭 이동을 먼저 한 거야. 그러면 그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식에 x 대신에 x 빼기 1. 그러니까 x 대신에 이렇게 x 빼기 1을 넣었으니까 이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 넣은 거잖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봐봐. 원래 식에서 y는 x 대칭하면 자리가 바뀌어버렸잖아. 자리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가 x좌표고 여기가 y좌표였는데 여기가 y라는 문자가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x의 부호를 바꿀 건지 y의 부호를 바꿀 건지. 그래서 다르면은 사실 좀 문제가 없는데 개념 자체를 아니 x에 있었던 거를 바꾸냐. 근데 사실은 식이 바뀌어있는 형태니까 그 식의 x가 사실은 x의 역할을 하고 여기 이렇게 자리 바뀌어도 이거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이요. 여기서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꾸면 이거잖아. 그럼 당연히 자리를 바꾸고 나서 얘가 x의 역할인 거고 얘가 y의 역할인 거잖아. 근데 여기는 안 되는데 문제집에 따라서 막 옛날 문제를 막 갖다 쓰다 보니까 이게 혼돈이 오게끔 나와 있는 문제들도 있어. y는 x 대칭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 교재는 없어. 근데 어떻게 생각한다고? 기본적으로 대칭 이동을 먼저 생각한다. 대칭 이동을 해놓고 그거에 x에 뭐가 들어가고 y에 뭐가 들어가냐에 평행 이동을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식 자체를 해석을 할 때.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성원여고 같은 경우는 안 냈어. 애초에 이런 문제는 안 낼란다. 왜냐면 문제가 좀 있거든. 대칭 이동 y는 x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원래 취지로 약속은 여기 우리 교재는 없는 것 같아. 약속은 항상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 이동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1번 우리 464번 뭐라고 했을까? x축 대칭 이동하고 뒤집어 까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4번이 뭐냐? 몇 번이요? 1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3번이었대. 그런 식으로 그림을 좀 대칭 시킨다고 원점 대칭 시키고 뭐 마이너스 대칭 시키고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 416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러면 gx는 0을 어떻게 대칭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뭐 fx는 0, gx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각각 그린 것도 먼저 그린 것 같은데 다음 중 반드시 gx는 0과 같은 도형이 반드시 즉 gx는 0하고 똑같다는 말은 fx를 어떻게 옮겨야 gx가 되는 거야?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림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될까?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는 게 뭐지? Y축 대칭이지. Y축 대칭하고 위로 한 칸, 두 칸 올리면 되잖아. 그럼 Y축 대칭했으니까 F, X, Y는 0에 뭐야? Y축 대칭했으니까 X의 부호를 바꿔라고. 마 X, Y. 그 다음에 Y축 방향은 얼만큼? 이만큼 평행. 그러니까 Y 이만큼이니까 이게 부호 반대해서 이렇게 돼야지.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대칭이동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 문제니까 특별하게 넣었었다고. 근데 나중에 다른 문제들을 풀 때도 뭐 해라? 대칭이동. 우리 467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 y는 x 대칭했어. 예를 들어 얘를 y는 x 대칭하면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적었다 펴니까 이렇게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거 몇 번이요? 1번인데 대칭이동 먼저 생각하면 된다고. 자 이제 우리 72쪽에 11번으로 가서 자 이제 지금까지는 평행이동, 뭐 대칭이동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공식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도형을 옮길 때도 식이 좀 복잡한 도형들도 정을 좀 바꿔서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했고 직선 자체는 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그 공식 이용해서 부호 반대한다든가 다른 것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유형 11번부터가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나오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 왜냐면 그 전거는 이제 기본적인 대칭이동, 평행이동이고 얘는 이제 대칭이동이고 평행이동이기는 한데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개념이 조금 더 어려울 건데 일단 우리 468번 한번 보자. 그냥 이거야 사실. 어떤 점을 요 점 예를 들어서 a, 4를 점 2,3에 대하여 대칭이고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2,3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a, 4를 이렇게 딱 대칭이동 했더니 뭐가 됐다? 마오, b가 됐다고 이거야. 그러면 이쪽에 뭐냐면 당연히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되는 거지. 중점이. 그래서 뭐냐? A 빼기 5를 2로 나눈 게 2고 4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게 3이니까 A 빼기 5는 4 A는 9 4 플러스 B는 6 B는 2 그래서 A하고 이제 B를 구했네. 이쪽에 못 봐야 그랬네. 봐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밑에도 포물선 이 뭐에 대해 서로 대칭이냐 포물선이 뭐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냐 원을 점 B에 대해 대칭이동한 원의 방정식 즉 아까 봐봐 포물선이 아래로 올라오기 포물선이 점에 대해 대칭이동했더니 뭐가 된다 위로 올리는 거지 요거를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됐다고 뭔 말이 돼? 뒤집어졌잖아. x제곱이 마 x제곱이 됐잖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심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게 원도 사실은 뭐요? 그냥 요 원을 대칭하면 결국 뭐 그냥 이거잖아. 점이잖아. 점. 원은 중심을 대칭해서 생각해주면 되니까. 근데 직선은 특징이 되는 점이 없다 그랬잖아. 물론 토형도 어떤 이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여기다 자 여기가 어떤 도형이었어? 여기에 새로 생긴 어떤 도형이야? 이거는 뭐 A, B야. 자, 저거를 여기가 이제 토형도 방금처럼 뭐 포물선이라든가 원은 점으로 그냥 생각해버리면 되는데 직선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조금 중점이라든가 저런 조건으로 써볼 수가 없잖아. 직선을 대표하는 점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너네가 나중에 좀 심화 문제를 풀 때 필요하니까 설명을 해줄게. 딱 이제 나중에 공식만 딱 적어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축 대칭은 y의 도를 바꾸는데 당연히 x축 대칭은 여기가 a, b였으면 a, 마 p가 돼야지. 그게 뭐였냐면 p하고 마 p하고의 중점이 0이었다 그 말이야. 왜? y축 위에 있는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얘하고의 중점이 0이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가 y는 예를 들어서 먼저 b라는 어떤 직선이 있어. 어떤 점을 a, b라는 점을 y는 b a고 b라고 하면 되겠네. y는 b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걸 x, y라고 했지. 점이니까 먼저 x, y를 y는 b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뭐가 돼? x, 별이지 별이랑 y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b라고. 그러면 별은 2b 빼기 y 이거네. 그래서 여기가 2b 빼기 y야. 2b 빼기 y. 2b 빼기 y. 됐냐? 응. 그 다음에 똑같이 x는 a라는 어떤 선, x는 a라는 선을 기준으로 여기 x, y를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여기가 또 삐리리, y고 그 삐리리가 뭐가 된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가 2a 빼기 x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것도 외워야 돼.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 점을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2a 빼기 a, y 대신에 2b 빼기 y. 그러면 뭐요? y는 p하고 x는 a하고 만나는 요 점이 a, b인 거지. 그치? 요 점이 a, b니까 a, b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a 대신에는 2a 빼기 x좌표, b 대신에는 2b 빼기 y좌표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x, y라는 점을 얘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2a 빼기 x, 2b 빼기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여도 토형에도 똑같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떤 이 토형, 자 지우고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 어떤 토형이 있어. 어떤 토형을 a, b에 대해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어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그러면 x 대신에 2a 빼기 x, y 대신에 2b 빼기 y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가 어떤 도형을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도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a 대신에 뭐 넣었어?
2a 빼기 a 그러려면 요거 마이너스 5가 나왔으면 돼. 그러면 a는 얼마냐? 9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 근데 요 공식을 사실은 점에서는 그냥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중점이 요거다 하면 훨씬 편해. 근데 도형일 때는 원이나 포물선은 점으로서 가능하지만 직선은 할 수가 없으니까 직선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을 이렇게 외워놔야지. 그래서 요거 공식 하나 우리 여기는 안 적어져 있는데 나중에 직선을 옮길 때는 저런 공식이 필요하다고 한번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유형 12번 직선에 대한 티칭이로. 자, 요 직선 y는 ax 플러스 b 이 직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x축도 직선이고 y축도 직선이고 아까 x는 a, y는 b도 직선이고 x는 a도 직선인데 그거 말고 이렇게 일반적인 직선 그랬을 때 x, y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x 다시, y 다시라는 점이 될 건데 얘는 항상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중점 조건. 얘하고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중점 조건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 기울기 조건. 즉, 기울기가 둘이 대칭이냐면 수직이어야 돼, 수직. 이렇게 대칭이고 싶을 때 그래서 수직 조건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이용해서 거야. 이거 기억해야 돼. 자, 우리 마이 컴마 9 이게 마이 컴마 9래. 마이 컴마 9를 대칭 이동했더니 4 컴마 15가 됐어. 마이 컴마 9가 왜 더 위에 있어?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식이 다 해결을 해줘. 요거 가지고 첫 번째 중점 조건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이 중점 1, 10이냐? 이 1, 12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중점 조건. 그래서 12는 a 플러스 b 12가 나왔고 두 번째 수직 조건 4 빼기 2 분의 15 빼기 9 이게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 두 점이 이루는 직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에다가 쟤의 기울기 a를 곱하면 수직이다. 6분의 6이니까 a가 많이 있는데 b는 얼마? 13이야? 그래서 둘이 곱해라 그러네. 우리 똑같아. 점을 이거는 거꾸로 물어본 거고 어떤 점을 어디 이거 한번 해봐. 얼마? 473 마이 컴마 1을 옮겨봐. 얼마냐? 마이 컴마 1을 y는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라고. b를 옮기라 그랬네? b를 옮길까? 1,1을 옮겨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이거를? a, b라고 놓고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쓰면 되지? 우리 같이 중점 조건 뭐냐? 1에다가 a를 더해서 2로 나누고 1에다가 b를 더해서 2로 나누고 이게 저 직선 위에 있다니까 2분의 1 플러스 b는 x 2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3 2를 곱하니까 1 플러스 b는 1 플러스 a 곱하기 6 찍찍 b는 a 플러스 6. 두 번째 수직 조건 a 빼기 1분의 b 빼기 1은 이거에다가 얼마?
기울기 1을 곱하면 마 1이어야 돼. 그럼 뭐 1은 있으면 하고 양변에 a 빼기 1을 곱하니까 마 a 플러스 1. 그러면 b는 마 a 플러스 2.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4냐? 아니지. 2a가 a 플러스 6이 마 a 플러스 2니까 2a가 마 4니까 a는 마 2. a가 마 2면 b는 3가 이거네. 마 2, 마 4네. 맞아? 뭐 한다고?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을 쓴다고. 이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을 쓰는데 기억해야 돼. 단 기울기가 프라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 기울기가 프라 마이너스 1인 직선은 그냥 대입해버려도 돼. 뭔 말이냐? 이게 프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다 2를 넣어버려. 얼마야? 4. y에다 2를 넣어버려. 1은 x 플러스 3. 얼마야? y. 바로 나오네.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나머지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아닐 때, 그럴 때는 중점 조건, 수직 조건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다음 이제 마지막 유형 13번. 점이 하나 있고 x축 위에 점이 하나 있고 이게 b고 이게 뭐 a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이런 거 해봤을까 안 해? 옛날에는 중학교 3학년에 있었던 거야 이게. 뭐냐면 얘를 하나를 대칭시켜. x축 대칭시켜서 이렇게 똑같게 만들어. 얘네하고 얘하고 합동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아. 얘가 2번이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고 해보자. 그럼 1번 더하기 2번이 최소가 되려면 이 1번이 이 1번하고 똑같으니까 1번 더하기 2번이 최소가 되면 되고 1번 더하기 2번이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직선일 때가 최소라고. 됐냐? 그래서 최소 값을 구해라. 그럼 뭐해? 얘를 하나 x축 대칭시켜서 3, 마 1이네. 그다음에 b는 마 2, 4. 요거 두 점사의 거리. 그게 최소 값. 만약에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를 구해라.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그 직선의 x절편, 그게 최소가 되게 하는 x좌표. 이게 그림이 x축 한번, y축 한번 이렇게 있더라도 얘가 1번, 2번, 3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1번이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대칭해서 여기 1번, 요거 대칭해서 여기 3번. 그럼 1, 2, 3번이 최소가 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직선일 때가 최소다. 그게 밑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도 요걸 기준으로 대칭시키고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시켜서 직선이 된다고. 그래서 대칭을 좀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까지 거기까지 딱 하면 이제 도형의 이동이 완료가 되면서 우리 공통 수학의 제일 첫 번째 때 나온 도형의 이동까지 해서 도형의 방정식,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 부분이 딱 큰 한 단락이 완성이 된 거야. 공통 수학 1은 앞으로 너네가 수학을 하기 위한 구구단을 좀 공부했다고 하면 공통 수학 2부터는 새로운 이런 개념들을 딱 배운다고 했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도형의 방정식, 이런 좌표 평면에다가 직선이라든가 원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이라든가 이런 도형들을 가지고 오고 그것들의 뭐 특징들, 뭐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이라든가 뭐 그런 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 만들었고 중3 때 했던 원 그거 갖고 와서 똑같이 현의 길이 구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이용해서 뭐 접선을 구한다든가 그런 거 쭉 했고 도형 이동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단원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공통 수학 2는 너는 좀 양이 줄어들었어. 원래는 이제 뒷부분에 있던 순열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앞으로 보내고 있고, 더의 방정식을 원래 1학기 때 있던 건데 2학기로 보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양이 좀 줄어든 형태라서 급하게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오늘 목요일이니까 여기까지 딱 해서 좀 엄청 빨리 끝났는데 여기까지 해서 더의 방정식을 이번 주 안에 딱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단원 이어서 나가는 게 더 좋으니까 오늘 빨리 끝내자 여기까지